역사 그리고 예술. 이 둘 되게 다른 분야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이 바로 그런 건데요. 우주의 시작부터 인간의 창의성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틀로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어쩌다 보니 벌어진 일들의 연속일 뿐일까? 또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진짜 아름답다 하고 느끼는 거, 그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관점에서는요, 이 역사와 예술을 완전히 다른 걸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하나의 큰 그림의 일부라고 봅니다. 모든 게 다 연결돼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먼저 역사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관점에서 역사는요, 그냥 옛날 일들을 쭉 적어놓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한 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해석됩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구속사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역사를 그냥 사건들의 나열로 보는 게 아니고요. 와, 진짜 거대한 스케일의 서사시, 한 편의 영화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세상의 끝까지 인류를 구원하려는 신의 계획이 서서히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로 말이죠. 자, 그럼 이 역사관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을 살펴볼게요. 바로 주권과 섭리입니다. 주권은 신이 모든 걸 통제한다는 뜻이고 섭리는 그 모든 걸 어떤 목적을 향해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 히스토리가 사실은 그의 이야기, 즉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 모든 사건이 향하는 그 중심점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관점이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네, 역사가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분명한 하나의 직선으로 쭉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보면 창조라는 확실한 시작점이 있죠. 그리고 타락이라는 갈등을 거쳐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나 마침내 최후 심판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죠? 이렇게 역사에는 목적이 있다는 생각은요, 다른 관점이랑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더 잘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계관에서는 역사가 그냥 계속 돌고 돈다고 보거든요. 계절처럼요. 딱히 어떤 종착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관점은 완전 다릅니다. 역사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향성이 뚜렷한 여정이라는 거,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거대한 신의 이야기 속에서 그럼 우리 인간은 뭘까요? 특히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쓰는 이런 창의적인 활동들, 이건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이 거대한 역사에서 우리 인간 내면의 창조성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예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세계관은 예술,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만들고 싶다는 이 충동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해답의 시작은 바로 이마고 데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뭔가를 막 창조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 있죠. 그게 바로 인간이 신의 형상, 그러니까 신을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창조주의 창조성을 우리가 조금 물려받았다는 거죠. 여기 이 문장이 그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인간의 창의성을 하위 창조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예술활동이 단순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행위, 즉 창조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다시 비춰주는 그런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참여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술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한편으로는 예술이 진리나 선함, 아름다움 같은 신적인 것들을 비추는 신성한 메아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예술이 왜곡돼서 그런 신성한 진리보다는 그저 부패한 세상의 모습에만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지죠. 이 두 예술은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거룩한 예술의 목표는 신의 영광과 진리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을 더 나은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반면에 타락한 예술은 인간의 왜곡된 욕망을 표현하거나 오히려 더 중요한 영적인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죠. 결국 핵심은 그 예술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그 방향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한 역사 이야기와 내면의 예술 이야기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조각의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세계관은 이 모든 지식들을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시키는 걸까요? 결론으로 들어가 보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 틀 안에서는요, 역사나 예술, 심지어 과학까지도 전부 따로 노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의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보는데 이쪽에서 보면 이런 빛이 나고 저쪽에서 보면 저런 빛이 나는 것과 같아요. 역사, 예술, 과학은 결국 하나의 진실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도 일종의 구조 혹은 순서가 생깁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요. 가장 바닥, 모든 걸 떠받치는 기초는 바로 신학, 즉 신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역사와 과학이라는 기둥을 세워서 세상의 질서와 계획을 밝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위에 예술과 문학이라는 지붕을 얹어서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거죠. 모든 학문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진리, 모든 아름다움, 모든 선함이 결국 하나의 근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쪼개져 있던 세상의 모든 지식과 가치들이 마침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지식들, 역사, 과학, 예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 이정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